Git 사용법 간단하게 배워보자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김주원입니다. 먼저 참고사항으로 본 강의는 Git 설치 그리고 GitHub 계정 생성이 되어 있다는 기준으로 사용법 위주로 설명합니다. 이제 강의 방식은 블로그 포스팅이랑 이 해당 PPT 영상으로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목차를 같이 살펴볼게요. 이제 목차는 크게 세 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Git이랑 GitHub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Git bash 명령어 중에 branch랑 이제 merge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Git fork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Git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이제 이전에 작성한 코드가 필요한 순간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전에 파일 기록이 있으면은 참고해서 다시 작성하면 되지만, 따로 기록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다시 복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여기 PPT에 예시로 되어 있는 것처럼 A와 B가 소스 코드 이 버전에 맞게 서로 공유하고 소스 코드도 합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Git을 사용하면은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소스 코드 관리를 편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Git을 사용해야 된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it 자체는 형상 관리이고, 즉 소스 코드 버전 관리를 도와주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GitHub란 무엇일까요? 이제 GitHub는 소스 코드 관리 웹 호스팅 시스템을 해주는 서비스예요. 이제 GitLab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이제 Git만 사용하면 로컬로 저장하고 원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이제 GitHub나 GitLab을 통해서 이제 원격 주소지에 원하는 파일들을 기록하고 불러올 수 있게 돼요. 포스팅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GitHub랑 GitLab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다른 서비스들도 존재하니까 다른 서비스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강의에서는 GitHub에 대한 사용법을 강의합니다. 네, 그러면은 Git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커밋, 푸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커밋은 파일을 추가하거나 변경 내용을 저장소에 저장하는 것을 뜻하고, 푸시는 파일을 추가하거나 변경 내용을 원격 저장소에 업로드하는 걸 뜻합니다. 이거 두 가지 의미는 거의 같은데, 이제 구분하는 기준이 로컬이냐 원격이냐 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 커밋은 로컬로 보시면 되고, 푸시는 원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있는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이제 로컬 저장소랑 원격 저장소가 되어 있는데, 로컬 저장소는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경로를 뜻하고, 원격 저장소는 이제 서버, 네트워크, 제공하는 GitHub 같은 호스팅 서비스에 있는 레포지토리 URL을 뜻합니다. GitHub 같은 경우는 레포지토리 네임에다가 .git이라고 붙게 돼요. 이 주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커밋으로 먼저 로컬에 파일을 추가를 하고, 그 다음 푸시로 원격에 올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격에 올리기 전에 먼저 로컬 환경에 커밋으로 기록을 하고, 이후에 원격 저장소에 푸시해서 파일을 전송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Git을 사용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기록을 어떻게 보면 두 번을 하게 되는데, 로컬과 원격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브랜치는 시점을 구분하여 개발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 예시는 블로그에 포스팅 해놓은 거를 참고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브랜치를 하나로 한 경우, 브랜치를 하나로 한 경우 A와 B는 간단한 로그인, 회원가입, 메모 작성이 가능한 페이지를 만들려고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A와 B는 Git을 사용하여 협업을 하는데 둘 다 같은 브랜치로 개발을 할 때 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기본 세팅은 마스터로 진행이 돼요. 그럼 A가 처음에 기본 세팅을 하고 로그인 기능 완료했을 때 전부 마스터로 기록되죠. 그리고 B도 마찬가지로 수정하거나 추가했을 때 마스터로 기록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기포크라든지 하여튼 그러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볼 때 이 기록 자체가 나무로 쳤을 때 한 가지만 있는 걸로 보여요.
여기서 이제 누가 작성했는지는 표기가 따로 뜨겠지만 마스터로 구분되어 있어서 보기가 좀 불편하게 되죠. 그리고 소스 코드를 합칠 때도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랜치를 하나로 한 경우의 뜻하고, 이제 브랜치를 따로 사용한 경우 이제 같이 협업해서 똑같은 주제로 작성을 하는데 이제 서로 다른 브랜치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세팅은 마스터로 되어 있지만 이제 브랜치를 별도로 A는 A 언더바 브랜치라는 브랜치를 생성하고 B는 B 언더바 브랜치라는 브랜치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A는 기본 세팅에서 마스터로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각자의 브랜치로 이렇게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아까에 비해서 각자가 개발하려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편리하게 볼 수 있어요. 나무라고 예시를 들 수 있는데 나무처럼 가지로 각자 개발한 부분만 따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2명의 경우이지만 3명이나 뭐 4명 이렇게 팀원 수가 많아졌을 때 프로젝트를 할 때 이렇게 브랜치를 별도로 구성해서 하면은 좀 더 개발할 때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브랜치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럼 GitHub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제 GitHub 계정을 생성하시면은 이렇게 기본 페이지에 보시면 이 더하기 아이콘이 있는데 여기에 클릭하시면은 New Repository라고 이렇게 클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면은 오른쪽과 같이 이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그러면 레포지토리 네임을 설정하시고, 그리고 이 레포지토리의 네임에 대한 디스크립션 설명을 포함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원하시는 기능을 체크하신 후에 Create Repository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해당 레포지토리 페이지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이 .git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격 저장소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이용해서 연동을 하고 여기다가 파일도 올리고 불러오기도 하고 그렇게 이용을 하게 될 거예요. GitHub까지는 완료가 되었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코드를 작성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뭐 파이썬 코드로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테스트로 작성을 했고, 이걸 이제 git 명령어를 통해서 업로드 시키는 겁니다. 이제 git init, git add, git commit, git remote, git push 이런 식으로 각 명령어를 입력해서 동작을 진행해 주는데, 이것도 잘 정리된 블로그 포스팅이랑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이제 git init 같은 경우는 현재 위치한 디렉토리 기준으로 이제 git 저장소를 생성해 주는 거예요. 이걸 먼저 해줘야 안에 로컬 안에서 .git이라고 하는 이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이게 생성이 되면서 마스터라는 브랜치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기본 세팅으로. 그리고 git add를 통해서 지정한 경로 기준으로 파일을 저장소에 추가를 하는 겁니다. 여기 실습에서는 이제 점으로 표기를 했는데 이 점은 이 폴더 안에 들어있는 모든 파일, 모든 폴더를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git commit으로 이제 파일 add 했던 파일들을 이제 그 기준으로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제 메시지를 포함해서 기록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원하는 메시지로 로그인 소스 코드 완성이라든지 뭐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넣을 수도 있고요. 원하는 메시지로 다시 불러올 때 이제 좀 더 기억을 하게 되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제 커밋을 할 때는 메시지를 포함해서 이렇게 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git remote add origi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원격 저장소랑 연동을 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git이라고 되어 있는 주소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연동 처리가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git push origin master, 이 마스터는 만들어둔 이 기본 세팅된 브랜치고, 이 브랜치 기준으로 원격 저장소에 업로드를 하겠다 하면은 아까 작성한 파일, 이 동국 테스트 파일가 포함돼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되면은 이렇게 해당 레포지토리 페이지에서 아까 안내된 메시지가 없어지고 올라간 파일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게 돼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까지 한번 따라서 또 실습하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레포지토리 아까 생성하는 거 누르시면 이렇게 레포지토리를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그러면 유튜브 테스트로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테스트. 네, 이렇게 유튜브 테스트라고 적어주시고 디스크립션 설명도 똑같이 적어줄게요. 그리고 소스 코드는 공개할 거기 때문에 저는 퍼블릭으로 선택을 했고, 이제 리드미 파일은 따로 추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부분은 나중에 소스 코드 나중에 이 레포지토리 안에서도 수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따로 별도로 체크하지 않고 그냥 바로 크리에이트 레포지토리로 누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누르게 되면 아까 PPT에서 봤던 슬라이드랑 동일하게 이 점깃이라고 하는 이 원격 저장소 주소가 이렇게 생성이 되었고, 아래에는 관련한 커맨드 명령어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제 한번 이걸 그대로 PPT랑 동일하게 실습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git bash를 열어주시고, 네, 이제 원하는 경로에 먼저 가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경로가 유저 위치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작성하려는 파일 쪽으로 이동을 먼저 해둘게요. 네, 저는 유튜브 테스트 그 이름 똑같이 만들어서 해당 폴더에 접근을 했고, 이제 간단하게 코드를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번에 작성했던 이제 동국 테스트.py가 있고, 이번에는 HTML 파일로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HTML 코드로 이렇게 작성을 해줄게요. 이 정도 코드만 작성을 하고 이걸 이제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경로에 적혀있듯이 유튜브 테스트 언더바 테스트 폴더 안에 이렇게 파일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다가 아까 봤던 명령어 순서대로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git init으로 먼저 이렇게 git 저장소 자체를 생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git이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이 되고 브랜치도 기본으로 세팅이 됩니다. 다시 이렇게 보면은 이제 .git이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git add로 해당 폴더 자체를 올려야 되니까 그걸 추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git add 이렇게 점으로 해서 안에 있는 폴더랑 파일들까지 전부 포함하는데, 어차피 안에는 유튜브.html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 파일만 포함이 된 거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일단 git commit으로 로컬 저장소에 먼저 올립니다. 메시지는 유튜브 테스트 이렇게 올릴게요. 저처럼 실습을 따라 하실 때 원하시는 파일로 지정하셔서 올리시면 됩니다. 이거는 꼭 소스 코드가 아니라 텍스트 파일도 가능하고 뭐 문서 파일이나 뭐 다른 여러가지 파일로도 올릴 수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커밋으로 올리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파일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git remote add origin, 이제 여기 원격 저장소에 있는 주소랑 연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파일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들 건데, 여기에 이 버튼을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면은 이렇게 소스 코드가 소스 저장소 위치가 이렇게 포함되게 되고, 엔터 치면 여기까지 연동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이 마스터 브랜치라는 기준으로 파일을 업로드를 해볼게요. git push origin master 이렇게 하게 되면 네, 파일이 정상적으로 업로드가 되고 해당 브랜치로 올라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아까 PPT에 설명된 부분을 전부 따라 했는데 한번 페이지가 또 변동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줄게요. 네, 그러면은 방금 작성한 유튜브.html이라는 코드가 정상적으로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고, 클릭을 하면 방금 작성한 코드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챕터 1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git 브랜치랑 git 머지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그럼 이번 챕터 1은 여기까지니까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블로그에 댓글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블로그 주소도 아래 링크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